여러분들의 종목 고민들을 속 시원하게 풀어가는 주챔쇼 진행의 문현진 멘토입니다. 오늘도 많은 종목들이 또 움직이고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 고민들도 나날이 깊어지고 계시죠? 그런 고민들 저희가 해결해 드릴 테니까요. 전화와 유튜브 채팅 상담을 통해서 또 여러분들 상담 참여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유튜브 채팅창에 여러분들 종목명과 매수가를 올려주시면은 저희가 틈틈이 전화 상담 중간중간에 봐드리도록 하고요. 메인은 전화 상담입니다. 02-3772번에 0269번으로 전화 주셔가지고 여러분들 종목 고민들을 해결해 가시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전화를 먼저 받아보기 전에 시장에 대한 코멘트부터 드리고 출발할까 싶은데요. 오늘 시장은 약간 보합권이라고 하죠. 크게 움직이지 않는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일단 시가가 떴습니다. 시가가 뜬 상태에서 보합권이 움직이고 있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시가는 오늘 0.6% 정도 코스피가 떠 있는 상태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약간 올라가고 있습니다. 1.13% 정도로 기술주는 조금 강세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됐냐라고 하면은 기술주 같은 경우에는 투자가 조금 활성화가 되어 갈수록 아무래도 탄력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뭐 제조업이라든가 이런 데는 새로운 설비를 투자하거나 이런 것들이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AI라든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술이 필요한 뭐 메타버스라든지 이런 것들은 돈이 좀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연준에서 금리 인하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들이 형성이 된다면 돈이 많이 들어갈 것이다라고 기대를 하다 보니 결국은 기술주의 강세가 조금은 눈에 띌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코스닥은 약간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아직까지 FOMC가 진행이 되지 않았다라는 점이겠죠. 오늘 이제 내일로 넘어가는 내일 새벽 4시에 이제 FOMC 발표가 조금 나올 것 같은데요. 이제 거기서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는가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금리를 0.25% 올릴 것은 이제는 뭐 기정사실처럼 우리가 다 받아들이고 있고 거의 만장일치로 다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금리 인상 속도가 0.75%부터 해서 0.5%, 0.25%까지 이렇게 점점 속도가 줄어들고 있다라는 점, 그런 걸 생각 한번 해볼 때 결국은 이제는 정점에 도달한 것은 아닌지, 그리고 금리 인하를 예상을 해도 되는 거 아닌가라는 시장 기대감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연준은 침묵을 하고 있죠. 아직까지 크게 의견을 발표하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시장의 기대를 꺾으려고 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부추기지도 않는 정도 선에서 그냥 가만히 있다라는 건데요. 결국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해내야 될 때가 왔습니다. 내일은 뭐 시장의 기대에 부응하는 이야기를 해주던지 아니면 시장의 기대를 한층 꺾을 만한 이야기를 하던지 그런 포인트가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시장은 박스권으로 움직이는 정도로만 움직이다가 2,500포인트죠. 저항선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자리, 고점 자리까지 올라온 다음에 머뭇거리는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는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고점을 맞고 떨어지는 이 자리가 하락을 암시한다든지 또는 상승을 암시한다든지 그런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2,500포인트까지는 올라와 놓은 상태에서 그런 상태에서 밑으로 다시 내려갈 수 있는 정도의 저점을 형성하러 갈 수 있는 정도의 내용이 될 것이고, 일단 저는 그렇게 생각을 가는 거예요. 지금까지 주식을 해오면서 우리가 시장을 바라보았더니 기대가 크면 실망이 큰 법이다라는 것은요, 여태까지 늘 그래왔거든요. 기대를 한 만큼 실망을 주지 않고 성과라든지 결과가 좋은 적은 사실은 지금까지 주식을 제가 보면서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준에 대한 기대와 시장의 기대가 너무 큰 만큼요, 저는 연준이 의외로 생각보다 좀 보수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연준에서는 계속 물가를 바라볼 것이고 시장은 주가를 바라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요. 시장은 주가가 올라가길 기대하고 있지만 연준은 물가를 잡기 위해서 주가는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을 조금 명확히 할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해서 시장의 기대를 완전히 그냥 뭐 초칠 정도로 그런 강력하게 이야기를 할 것인가 하면은 그 정도는 아닐 것 같고, 약간 두루뭉실하게 너는 딸기가 좋아, 뭐 케이크가 좋아 라고 물어봤을 때 우리가 과일과 케이크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난 그냥 먹는 거라면 다 좋아 라는 정도로 그냥 두루뭉실하게 그럼 넌 딸기도 좋은 거지, 넌 케이크도 좋은 거지 라고 우리끼리 생각할 수 있는 정도로만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연준은 아마 두루뭉실하게 넘어갈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두루뭉실하게 넘어가게 되면 역시나 기대했던 것과는 조금 다르죠. 기대를 한 것은 금리 인하 할게요. 시장이 기대하는 것만큼 금리 인상 속도를 조절하겠습니다 라고 확실하게 말해주길 바라는데 조금 두루뭉실하게 넘어가게 된다면 실망이 조금 이어질 겁니다. 그래서 이 실망이 이어지는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악재가 만들어진다면 하락폭이 길 것이고, 뭐 예상치 못한 악재 같은 게 없다면 그냥 적당히 빠지다가 다시 위쪽으로 올라가면서 돌파 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연준의 스탠스와 악재 유무에 따라 가지고 제가 예상한 대로 한번 크게
빠질 수 있느냐 또는 빠지지 않고 반등이 나오느냐의 정도로 차이가 나올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지 어떤 방향성이 나오고 어떤 흐름이 나오고 어떤 포인트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매수에 이제는 임해야 될 때가 왔다라는 건데요. 지금이 아니라 이제 그 다음 하락이라는 것만 명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바닥을 만드는 과정이기 때문에 매수를 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대형주, 엄청나게 큰 그런 기업들을 매수한 게 아니라고 한다면은 재미를 볼 수 없는 시장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이 시장에서 뭐 이 TV를 보고 계시는 시청자분들께서 현금 100%를 들고 계시는 분들은 사실은 많이 없을 겁니다. 대부분 다 물려있는 종목들 때문에 고생이 많으실 거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물려있는 종목들을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서는 매수 타이밍을 기가 막히게 잡아야 되는데 신규 매수는 내가 한번 잘못 샀다 하더라도 추가 매수를 해서 조금 손을 댈 수 있지만 여러분들은 신규 매수의 기회가 이미 날아갔잖아요. 그러니까 추가 매수의 기회 딱 한 번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은 좀 더 관망을 하면서 신중하게 투자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시황 설명해 드릴 때 이런 이야기를 했죠. 물려있는 사람들이 문제지 만약에 단타가 가능하시거나 단타에 능한 사람들은 이런 장세든 저런 장세든 상관없이 여러분들 마음껏 매매하셔도 좋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누누이 해왔다는 거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단타를 할 줄 알아요. 단타의 기준이 있고 차트를 볼 줄 압니다. 라고 한다면 마음껏 매매하셔도 좋지만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 종목이 지금 물려있거나 내 계좌가 뭐 반토막이 났거나 40%, 30% 정도의 손실을 보고 계시는 시청자분들이라고 한다면 현금을 함부로 쓰지 마시고 지금은 파동을 만든다라고 했을 때 박스권으로 그린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도요. 결국은 내려오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돌파한다 하더라도 내려오는 것이 인지상정이에요. 그래서 올라갈 때가 아니라 내려갈 때 우리는 추가 매수 포인트를 찾아야 된다는 점 그것만 명심하신다면 지금은 서두를 게 없다는 거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수익을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2년 동안 박살난 계좌 그거를 복구하는 것도 하나의 돈 버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걸 벌어내야지만 그리고 그거를 현금화시키고 안전하게 탈출시켜야지만 다음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못되어 있는 그 계좌 복구하기 위해서는 지금이 마지막에 유종의 미 하락의 끄트머리에서 하는 이 추가 매수 한 번이 탈출을 시켜줄 수도 있고 아니면 본전 찾는 데 급급할 수도 있고요. 최악은 본전도 못 찾는 자리에서 반등이 나왔으나 결국 거기서 또 고점 만들고 떨어지면은 나는 본전이 아닌데 또 물렸어요 라고 하면 이제 그때는 여러분들의 미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지 않도록 최대한 싼 가격에서 추가 매수를 해야 된다. 저는 그게 아마 이번 하락이 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해봅니다. 자, 이번 하락이 저는 개인적으로는 깊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사려고 보고 있으니까 싸게 떨어지면 싸게 떨어질수록 더 싸게 사는 거니까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물려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괴롭다 생각할 수 있지만 추가 매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싸면 쌀수록 내 매수가를 최대한 많이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에 떨어지는 거 어차피 살 거라면 손절할 거라면은 사실 떨어지는 게 기분이 나쁘겠지만 어차피 살 계획이 여러분들 머릿속에 조금이라도 있다면 지금 떨어지는 것을 전혀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거나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겨야 되는 상태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찌됐든 지수가 떨어질지 안 떨어질지 또는 어떻게 움직일지는 오늘 연준의 이야기와 함께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저도 지금은 함부로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내일 연준의 발표와 함께 시장을 바라보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을까. 그리고 그 이후에 다음 주 월요일은 연준의 이야기와 함께 시장관이 바뀔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연준의 이야기에 우리는 조금 더 귀를 기울여 보자라는 전략을 들여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관망하자라는 자세로 여러분들께 또 상담을 해드려볼까 하는데 여러분들 들고 있는 종목들 추가 매수가 가능한지가 정말 중요할 겁니다. 그런 점들 체크 한번 해보면서 대응 전략을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화를 받아보도록 할게요.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아, 저 SK 스퀘어 있고요. SK 스퀘어. 스퀘어. 네. 네, 51,000원에 30%. 51,000원에 30%요. 네. 일단 SK 스퀘어라고 하는 이 기업은요. 상장된 지 얼마 안 됐어요. 그죠? 제가 네. 항상 말씀드리지만 뭐 어떤 계열사든지 간에 상장된 지 얼마 안 됐다라고 하면은 뭐 물적 분할이든 인적 분할이든 그런 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상장된 지 얼마 안 됐다라는 것은 일단 무조건 고가에서 시작을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나요? 네. 그래서 아니 SK텔레콤으로부터 인적 분할해가지고 상장된 거니까 이건 신규 상장이라고 볼 수 없지 않습니까? 라고 하지만 신규 상장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항상 명심하시면 좋고요. 요 기업은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것은 뭐 하고 있는 기업의 일 자체가 조금 더 미래지향적이고 최근에 이제 챗 GPT라던가 이런 것들이 이야기 나오면서 인공지능 관련주 막 급등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쪽으로도 살짝은 연관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봤을 때 이 기업이 움직일 가능성은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움직일 미동이 보이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시청자님 혹시 차 운전하세요? 네. 차 운전하시면 나가기 전에 우리가 뭐 차에 시동을 걸어 놓는다든지 차 타자마자 우왕 하고 가진 않잖아요. 그죠? 아, 네, 맞아요. 시동을 먼저 걸고 또는 뭔가를 갈 준비를 하고 뭔가 움직일 준비를 한다는 거죠. 우리가 밖에 나가기 전에 침대에 누워 있다가 갑자기 통 튀어나가서 나가는 사람 없습니다. 씻고 준비하고 옷 입고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죠? 네. 준비 단계라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SK 스퀘어라는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얘가 움직일 지금 준비를 전혀 안 하고 그냥 닝기적 가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얘가 움직일 거란 기대를 전혀 하지를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갑자기 팡 튀어 올라갈 것인가 하면요. 그런 기업들도 덜어 있긴 합니다만은 굉장히 드물어요. 그 말은 뭐냐면 대부분 여기서 움직이면서 출렁출렁거리면서 먼저 사람들의 관심을 끌어모으고 난 다음에 올라간다는 겁니다. 올라가더라도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나요? 네. 그러면 끌어모을 때는 어떤 모양이 나오는가? 올라갈 듯 하다가 내려가고 올라갈 듯 하다가 내려가고 하면서 여기서 여러 번의 파동을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주가 움직임이라는 거죠. 변동성을 만들게 되는데 그런 자리가 나오기 전까지는 얘는 움직일 가능성은 지금은 조금 약하다라고 보면 돼요. 그래도 일단 시장은 저는 개인적으로 계속 바닥이 잡힐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해드리고 있어요. 어떤 분들은 뭐 앞으로 주구장창 내려간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시장이 지금 조만간 잡힐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시장이 잡히면 얘도 바닥을 잡고 튀어 올라갈 그런 가능성은 높아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장이 바닥 잡히면 사실은 추가 매수해도 되는 기업 중에 하나가 저는 SK 스퀘어라고 생각해요. 근데 비중이 30%라서 만약에 비중을 늘렸을 때 부담이 될 것 같으면 추가 매수 안 하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할 수 있는 종목이라 하더라도 내 마음이 부담이 된다면 안 하는 게 맞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나요? 저 멘토, 네, 이해되는데요. 네. 멘토님, 제가 이거 계속 지켜보고 있었는데, 네. 멘토님이 이거 계속 네. 추가 매수 이제 할 때 네. 지켜보다가 하라고 해서 계속 지켜봤거든요.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 현금을 제가 지금 30%라서 30% 더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거 35,000원 아래 내려왔을 때 추가로 30% 더해가지고 네. 단가를 낮춰가지고 한 45,000원, 46,000원 되면은 그때 나올 생각이거든요. 타이슨이 그 마이클 타이슨이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누구나 계획은 그럴싸하다. 이 주먹에 맞기 전까지는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예, 시청자님이 주식을 이거를 SK 스퀘어를 매번 쳐다보고 지켜보고 하다 보니까 계획은 그럴싸하게 짜놨는데 사실상 네. 시장은요 계획도 중요하지만 시장 변화에 예측하고 변화에 순응하고 살아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네. 시청자님이 35,000원짜리를 매수가로 잡아놓고 저기서 추가 매수해야지라고 이걸 맨날 지켜보다 보니까 저기서 자리를 잡는 것 같으니까 저기서 사면 되겠다 싶었는데 시장이 생각보다 많이 빠지면 3만 원 이하로 빠질 거 아닙니까? 그죠? 네, 그럼 맞아요. 35,000원이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추가 매수해도 되는 기업이고 지금 시장이 바닥 잡는 게 먼저인 거지 이 종목을 35,000원에 네. 추가 매수할까 이런 계획은 짜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많은 분들께 네. 이런 이야기 합니다. 주식을 보고 살지 마세요. 본인 일을 하세요라는 이야기를 좀 많이 해드려요. 네. 주식을 보다 보면은 계획이 굉장히 많아지고 생각이 정말 많아지다 보니까 우리 컵라면도 기다릴 때 3분 보고 있으면 진짜 안 가는데 딴 거 하다 보면 금방 가요. 그죠? 네, 맞아요. 보고 있으니까 시청자님은 되게 오래 기다린 것 같고 나는 이걸 보면서 계획을 하루 종일 짜고 있었으니까 나는 이거 지금 엄청 오래 기다린 것 같지만 얼마 안 기다렸다 이 말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 계획이 너무 그럴싸한 것 같아서 지금 제가 네. 그걸 조금 이렇게 자제시켜드리고 싶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시장 바닥 잡을 네. 때까지 충분히 그냥 딴 거 하세요. 본인 일이 있으시잖아요. 그죠? 네. 네, 직장생활 열심히 하시고 그런 걸 좀 열심히 네. 하시다 보면은 얘가 바닥을 잡을 때가 와요. 그때 우리는 추가 네. 매수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할 건데 그게 시장이 바닥 잡을 때니까 SK 스퀘어도 네. 이제 계획은 어느 정도 잡히신 것 같으니까 넘어가시고 시장을 보시길 바랍니다. 시장 바닥 잡으면은 35,000원이든 3만 원이든 부담이 안 네. 된다면 추가 매수해도 된다. 하고 난 다음에는 올라갈 때까지 또 본인 일을 하세요. 올라갈 때까지 계획 짜지 마시고.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 멘토님 저 완전 팬이에요. 감사합니다. 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저기 한국전자 인증이요. 네. 7,600원에 10% 들고 있어요. 제가요. 7,000. 7,600원에 10%요. 네. 네. 그리고 원고권이 올라가 걱정돼서요. 일단은 뭐 여기서부터 더 올라갈까 말까는요. 사실 이거는 네. 주식의 신을 데리고 와도 몰라요. 어, 우리 그 왜 주식 잘한다라고 하는 사람들 보면 뭐 빌 게이츠, 뭐 투자 잘한다는 사람 보면 워렌 버핏 이런 사람들 아시죠? 그죠? 들어는 보셨죠, 그죠?
네. 예, 투자의 고수라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한 번씩 들어보는데 그런 분들도 여기서부터 더 갈까 안 갈까를 당장 눈앞을 보면서 내일 어떻게 될까요? 조만간 어떻게 될까요? 맞춰달라고 하면은 워렌 버핏 할아버지도 또 빌 게이츠도 아유, 대화하기 싫네 하고 가버려요. 수준 떨어진다고. 네. 그런 걸 맞출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는 뭐냐면 차트상으로 기술적으로 본다면 못 맞췄다고 하니까 끊어버렸나 봐요. 그 잘못된 태도입니다. 자, 제일 중요한 거는 자, 어쨌든 간에 다른 분들을 보고 계시니까 확실하게 말씀을 드린다면요. 7,000원부터 더 갈지 안 갈지는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여기 6,600원까지 올라와 있는 상태인데 여기서는 기술적으로 저항선이라는 것에 부딪히게 돼요. 이런 건 우리가 흔적이라고 하고 습관이라고 하죠. 사람도 보면 습관이라는 게 있고 동물도 보면 습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주식도 주가라는 것도 어떤 가격쯤 되면은 거기서 비싸다. 싸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생각의 습관이 있어요. 그래서 이 자리는 7,000원쯤 되니까 밑에 아랫자리에 있을 때는 비싸다 생각했던 자리일 거예요. 그러니까 비싸다 생각해서 이 자리쯤 되면은 빠지는 자리가 되고요. 반대로 이쪽 위로 올라가게 되면 7,000원은 싸다 생각하는 자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또 올라가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죠. 그러면 7,500원 요 이하에 있는 지금 이 자리에서 올라온 여기까지는 싸다고 생각할 만한 자리인지 비싸다고 생각할 만한 자리인지를 생각한다면은 그냥 비싸다라고 생각할 만한 자리가 됩니다. 여기서 뚫고 올라가려면은 이게 비싼 줄 알았는데 비싸지 않네라고 생각할 만한 어떤 뉴스가 필요해요. 최근에 AI 관련주로 얘가 급등이 나오고 있는 건데 뭐 챗 GPT라든지 AI 관련주 제 생각에 이거 지금 벌써 테마가 약간 끝나가는 것 같고 시들시들해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 1주, 2주밖에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자리가 뚫고 올라가기는 조금 버겁지 않을까.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재정비라고 하죠. 힘을 조금 모으고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를 들고 계시는 입장에서는 사실 최근에 올라왔을 때 7,000원대 가깝게 매도를 좀 해서 비중을 줄인 다음에 떨어진 다음에 산 다음에 올라가는 것도 참 좋은 방법이 되겠지만 제 생각에 뭐 방금 전화하셨던 시청자님은 샀다 팔았다를 굉장히 능하게 하시는 분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홀딩 하시다가 6,000원 이하로 빠지게 된다면 이 기업은요. 기업성 자체가 그렇게 나쁜 기업은 아니에요. 그리고 테마까지도 나쁘진 않기 때문에 한 달 정도 쉬다가 아마 올라오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럼 내려왔을 때 비중을 5,000원대 가깝게 늘리신 다음에 그 다음 상승 때는 수익을 조금 챙겨 나와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상승 때는 아마 7,500원 조금 뛰어 올라갈 만한 정도의 내용이 나오지 않을까 싶으니까요. 그 점 참고해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우리 기술. 우리 기술이고요. 매수가랑 비중이요? 2,500원에 5%인데요. 이거 참 안 가네요. 이거 뭐 원전 관계 때문에 사놨었었는데. 원전 관련주 급등 나왔을 때 제가 물려서 고생할 거라고 굉장히 많이 전망을 냈었거든요. 네. 물려서 고생할 겁니다. 원전 관련주 투자하면 안 됩니다라는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드렸었던 것 같아요. 대선을 통해 가지고 지금 정권이 바뀌었기 때문에 탈원전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이렇게 폐기하자라는 움직임으로 가고 있지만 시청자님이 이 종목을 샀을 때는 탈원전은 계속 지속이 되고 있던 상태였는데 원전 관련주가 급등되면 그건 무조건 거품이었던 거예요. 그래. 그러니까 그걸 잘 모르고 사다 보니까 그냥 비싼데도 그냥 덜컥 사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뭐 이거는 자업자득이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 거고요. 원전 관련주가 앞으로 계속 안 갈 것인가라고 하면은 지금 유럽에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원전을 이제 친환경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시기가 된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사실 원전은 땅덩어리에 비해서 그러니까 투자가 되는 그 지역과 어떤 환경을 훼손하는 그런 지역들에 비해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양 자체가 굉장히 많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풍력 발전 하나 하려면 산 깎아야 되고 바다 다 엎어야 되고 완전히 엉망진창을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태양광도 그렇고요. 대신에 원전은 그런 땅 규모로 생각을 해봤을 때 같은 공간에서 에너지를 제일 많이 낼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게 친환경이 아닌가라는 주의로 바뀌어 나가고 있어요, 세상이. 그래서 원전은 이제 우리나라도 아마도 땅덩어리가 좁다 보니까 풍력 안 된다는 걸 깨달았고 태양광 안 된다는 걸 깨달아서 다시 원전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힘든 게 맞아요. 왜냐하면 과거에 거품이 일었다가 빠지고 있는 거거든요. 제가 월요일에 이게 그 숯불갈비집 같은 데 가가지고 숯의 비유를 한번 했는데 고기를 먼저 이렇게 구워가지고 숯이 막 활활 타오르고 난 다음에 기름 다 떨어지고 나면은 숯이 이제 꺼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새로운 숱이 들어올 때까지 시간이 걸린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거랑 똑같습니다. 얘는 거품이 만들어지고 빠져 있는 상태고 이 빠진 상태에서부터 다시 갈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는 갈 수는 있다라고 설명해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거는 가지고 있는 그 테마 자체가 무조건 원전이냐라고 했을 때 이거는 뭐 무조건 원전만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요. 여러 가지 뭐 철도 테마에도 엮일 수 있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1,400원, 1,000원대까지 내려와 있는 요 자리까지 내려왔을 때 추가 매수를 해 놓느냐 해 놓지 않느냐에 따라 가지고 시청자님은 탈출이 가능하다 가능하지 않다가 아마 나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조금 더 시간을 두고 기다렸다가 1,300원이 지금 최근에 저점을 뭐 형성을 하고 있는 과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1,300원이 지지가 잘 되는 걸 확인하고 시장이 조금 이렇게 단단하게 자리를 잡았다 싶으면 1,300원에 가깝게 저는 추가 매수를 한번 진행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신에 여기서 샀을 때 리스크는요. 아래쪽엔 1,000원 이하까지 빠질 수 있는 리스크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추가 매수를 안 하기엔 조금 억울한 자리이기도 해요. 그래서 어떻게 선택을 할 거냐면은 비중을 15%까지 늘려볼 건데요. 여기서 5%를 더 사는 겁니다. 그러면 10%가 되겠죠. 그리고 만약에 1,000원까지 떨어지게 되면은 아까 15% 늘리려고 했던 그 나머지 5%를 1,000원에 가깝게 한 번 더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2차 분할 매수를 하자 이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이해는 됐는데요. 네, 이해는 됐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추가 매수를 해가지고 저는 장기적으로 가져가는 게 좋지 이건 단기적으로 탈출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1,300원대 여기서 가깝게 추가 매수 1차 그리고 1,000원에 가깝게 2차 하시는 것이 좋다. 그래서 두 번에 나눠서 지금의 매수하신 금액만큼 추가 매수 하시기를 추천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지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에코프로 BM 9,670, 750원에 10%요. 97,000? 예. 750원에 10%. 750원에 10%요? 네. 이게 계속 이게 매도 시점을 계속 놓쳐가지고 이게 또 좀 더 올라갈 수 있을지 한번 궁금해서 매도 시점을 전화드렸어요. 놓치고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안 팔고 있는 거예요. 본인 욕심 때문에요. 그런가요? 주식을 하는 사람들께 제가 항상 강조해드리고 싶은 게 매도 타이밍이라는 거 없어요. 최고가에 팔아내는 게임을 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네. 최고가에 파는 게 목적이 아니라 우리는 돈을 버는 게 목적이에요. 시청자님 지금 팔면 돈을 벌었어요? 안 벌었어요? 좀 수익은 조금 됐어요. 벌잖아요. 근데 그게 지금 가는 네. 기별도 안 가고 만족이 안 되니까 더 갖고 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걸 더 갈지 안 갈지 맞출 수 있는 사람 대한민국에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지금 이런 상담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도 모르는 걸 알고 싶어서 전화하고 있는 거예요. 시간 낭비 아닙니까 이거? 그죠? 아무도 모르는 걸 알고 싶어서 전화를 하고 계시는 거라는 거예요. 이거는 시간 낭비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매도라고 하는 것이 어려우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게 매도는 간결하게 수익 났으면 팔아버리면 되는 겁니다. 내 욕심의 크기만큼 생각을 하면 되거든요. 자, 따라해 볼게요. 제 말을. 매도는 절제다. 매도는 절제다. 매도는 절제예요. 지금 여기서 내가 절제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누가 절제를 해야 되는 겁니까? 제가 해야 돼요? 시청자님이 해야 돼요? 제가요? 맞아요. 그러니까 매도는 남한테 물어보고 하는 게 아니라 나한테 물어보고 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매도를 정말로 하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거울을 보고 야, 너 지금 매도해야 되는데 안 할 거니? 더 욕심 낼 거니? 이젠 자제 좀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서 본인을 설득시켜야 되는 거예요. 지금 시청자님 욕심 때문에 못 팔아요. 만약에 제가 매도하라고 하더라도 더 갈 것 같은데 하면서 못 팔 거예요. 그게 사람의 심리입니다. 그게 우리가 수익이 나더라도 수익을 챙기지 못하고 다시 본전까지 내려갔을 때 팔지 못하고 또 물렸을 때 진작 과거에 팔 걸 하면서 후회하게 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올라갈 때 욕심 부려서 그래요. 그러면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아직까지 뭐 테마가 죽은 건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이렇게 조금씩 튀어오르고 움직일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해볼 때 얘는 11만 원 지금 이 자리부터 저는 분할 매도해도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 자리는 이미 고점이기 때문에 언제 떨어져도 이상한 건 아니라는 거죠. 언제 떨어져도 이상하지 않은 막차라고 한다면 지금부터 살살 그냥 발 한 개 내놓으면 안 되나요? 가만히 앉아서 내릴 준비 아예 안 하고 있는 것보다는 살짝 발 한 개 정도 내려놓고 이렇게 내릴 준비가 좀 걸쳐놓는 게 좀 좋지 않을까요? 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부터는 단기적인 관점으로 사실은 지금 3분의 1 정도는 매도를 진행하시고 나머지는 11만 원 목표가, 12만 원 목표가에서 올라오는 족족 뭐 해야 되냐면 절제하면서 매도하고 흩뿌려야 돼요. 이해가 되셨나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매도를 어려워 생각하지 마시고 어려운 거는 본인 욕심 때문이라는 것을 반드시 깨달으시면은요. 다음에 어떤 주식을 매매하더라도 수익 금방금방 챙길 수 있는 투자자가 될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렇게 하시길 바랄게요. 자, 상담은 잠시 쉬어가도록 하고요. 이번 주 강연회 일정이 잡혀있죠. 강연회를 보고 일정을 보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잡혀있죠. 토요일은 전국적으로 다 퍼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 안양부터 해서 뭐 대전, 천안 그리고 구미까지 많은 데 이렇게 있으니까요. 많은 분들 시간을 내셔가지고 오시면 나면은 2023년에 대한 전망과 그리고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실 때 필요한 태도, 기초적인 마인드 제가 강의해 드릴 거니까요. 오셔서 배워가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일요일에도 제가 강연을 갑니다. 울산에서 강연을 준비했으니까요. 많은 분들 오셔가지고 오후 1시 잊지 마시고 장소 확실하게 기억을 하시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고민들 유튜브에 올라온 종목들 통해서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할 텐데요. 어떤 게 올라왔는가 보도록 할게요. 수젠텍이 올라와 있습니다. 12,600원대 매수를 하셨다라고 하셨는데요. 지금은 30% 정도 사셨네요. 꽤나 많이 샀습니다. 비중이요. 근데 어찌됐든 얘는 탄력이 좋아요. 위로 팡팡 튀어오르는 그런 힘이 좋기 때문에 12,600원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높은 가격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래쪽에서 튀어오를 수 있는 그런 가능성, 힘은 충분히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여지죠.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저는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앞으로도 실적이 계속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좋아진다라기보다는 좋아진 상태로 아마 유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 적자가 나던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지금은 흑자가 나기 시작했다라는 건데 그럼 왜 이것들이 이렇게 못 갈까라고 하면은 항상 제가 상담을 할 때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거품이 만들어지면 거품 빠지고 난 다음에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상담 보면요. 이 수젠텍과 같은 기업은 이제 자리를 슬슬 잡아가고 있는 기업이지만 최근에 만들어진 거는 거품 만들고 빠져 있는 상태에서 전화가 많이 오죠. 그러면 이렇게 오랜 기간을 버텨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수젠텍 물려있는 분들께 항상 말씀드리는 것은 수젠텍 같은 경우는 가지고 가면 튀어오르는 힘이 굉장히 좋은 기업이기 때문에 탈출하는 게 어렵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그래서 손절해야 되나라고 한다면 손절할 이유는 전혀 없다 생각이 들고요. 이 종목은 그냥 홀딩하고 가져가시면 되고 지금 비중도 30%면 충분히 많기 때문에 그냥 가져가시면 본전 이상 저는 14,000원대 이상에서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홀딩 의견 드려보도록 할게요. 다음 상담도 이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다음 상담은 유튜브에 또 올라온 종목이네요. 대원미디어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원미디어는 19,000원에 매수를 하셨어요. 이것도 이제 거품이 생겼다가 한번 쫙 생겼다가 이제는 빠진 다음에 자리를 잡고 있는 기업이다 생각이 들고요. 대원미디어는 이제 품절주의 특성도 갖고 있기 때문에 얘도 튀어오를 때 힘이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매수가 대비해가지고 지금 현재 주가가 그렇게 높은 가격은 아니에요. 더군다나 얘도 실적은 그렇게 나쁜 기업은 아니고 거기다가 요즘 컨텐츠 관련주들 그리고 이렇게 유희왕 같은 이런 애니메이션이라던가 애기들 이런 용품 관련주 이런 것들이 충분히 튀어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애니메이션들도 요즘에 지금 계속 흥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뭐 전체적으로 웹툰이라던가 뭐 또는 이런 여러 가지 웹 소설 문화들이 굉장히 잘 잡혀 있어요. 웹 소설들도 웹툰도 요즘에 컨텐츠로 많이 제작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감안해 볼 때 대원 미디어도 충분히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됐다. 그런 뉴스가 나올 때까지만 기다리면 된다라는 거죠. 주가는 언제 어떻게 올라간다는 걸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뉴스가 나올 때 올라가는 건데 그 뉴스는 우리가 언제 나올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나올 수 있는지는 몰라도 나올 가능성이 있는지는 알 수 있죠. 그래서 이거는 뉴스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거는 컨텐츠 관련주 올라올 때 한번 튀어오를 수 있으니까 저는 그대로 홀딩하시면은 뭐 본전 또는 수익까지 내는 건 어렵지 않다 생각을 하니까 뭐 24,000원대, 25,000원대까지 그냥 홀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에 하나 여기서 이렇게 박스권을 만들거나 바닥을 만든다는 느낌으로 한 번 더 밀리게 된다면은 오히려 그때는 좀 비중을 늘리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 같아요. 비중이 큰 편은 아니기 때문에요. 13,000원, 14,000원까지 혹여나 밀린다면 저 때는 주저하지 말고 추가 매수를 조금 진행하셔도 좋다라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은 전화로 받아봅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예, 조가지입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삼성물산 네, 13만 5천원 100%입니다. 13만 5천원에 100%. 5,000원에 100%예요. 주변에서 누가 100% 이러던데 본인 게 아니고 주변 사람들 겁니까? 아니요, 집사람이. 아, 집사람 거예요? 제 건데 옆에서 자꾸 이야기를 해서 그렇습니다. 아, 본인 거예요? 예. 100% 사셨으면 상담을 받거나 집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와이프의 이야기도 듣지 마세요. 예. 100% 사셨으면은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상담 받으시면 안 돼요. 100% 사셨으면 그만큼 확신과 뭐 믿음이 있기 때문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100%를 산다라는 것 자체가 행위를 생각 한번 해보세요. 100%는요, 나는 이제 그냥 이거는 무조건 올라간다고 믿는 거예요. 우리가 친구랑 이야기할 때도 뭐 내가 진짜로 뭐 예를 들어가지고 야 내가 산에서 멧돼지를 봤다 하면 에이 거짓말하지 마라라고 했을 때 실제로 진짜 본 거면은 내가 장담한다 내기 한번 할래 난 전재산 건다 이런 식으로 어때요? 확신이 있을 때 뭔가 좀 크게 걸려고 하잖아요, 그죠?
네. 사람의 심리가 그런 거예요. 근데 지금 비중이 100% 들어갔다는 것은 심리가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은데 100%가 들어가면 이 비중이 잘못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이거? 예. 그러니까 시청자님께서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 100% 들어간 게 맞고 상담받을 이유가 없는 거고요. 근데 100% 들어가는데 지금 불안하다는 것은 삼성물산의 문제도 아니고 삼성물산이 올라가나 안 올라가나 전망도 문제도 아니고 기업이 좋고 안 좋고를 떠나서 비중 100% 들어가선 안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청자님은 반드시 결정을 하셔야 되는 게 비중을 줄일 건지 나는 이제 앞으로 상담을 안 받고 이 기업을 올라갈 거라고 나는 그냥 확신을 갖고 믿을래를 둘 중에 하나를 결정을 하셔야 돼요. 어느 쪽입니까? 불안합니까? 확신이 있습니까? 불안했어요. 불안하면 비중부터 줄이세요. 그냥 이거는 기업이 좋고 나쁘고가 아닙니다. 그냥 비중부터 줄이세요. 왜냐하면 이러면은 투자가 안 돼요. 불안하면은 이렇게 100% 들어가선 안 됐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잘못된 길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저는 먼저 삼성물산이 어떻게 될 거고 올라갈 거고 내려갈 거고 이게 아니라 당장 지금 비중을 절반 정도 매도하시는 걸 추천드릴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예. 왜냐하면 지금 비중이 잘못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부터 고쳐야 그 다음 전략을 짤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당장 오늘 전화 끊자 말자 비중을 절반 정도 매도 의견 드릴 거고요. 삼성물산 이 기업 자체도요. 저는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충분히 장기 투자를 했을 때 투자 메리트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실적도 상당히 잘 나오고 있는 기업인데다가 이 물산 같은 경우도 사실 건설이긴 하지만 저는 건설 중에서 그나마 제일 나은 기업이 뭘까라고 하면은 사실 삼성물산이라고 생각해요. 더군다나 올해 이제 건설사, 중소형 건설사가 폐업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1월까지만 하더라도 800개가 지금 폐업 신고를 냈다라고 하죠. 그렇다는 말을 지금 이렇게 폐업 신고가 나오는 건설사가 많고 무너지는 건설사가 많다는 건요. 우후죽순 생겨났던 정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듣보잡이라고 하잖아요. 듣도 보도 못한 그런 잡 건설사들도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이런 대형 건설사 입장에서는 시장 입지가 굉장히 높아질 수 있고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건설사를 좋게 보고 있지는 않지만 기회가 오고 있는 것은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럼 그 기회가 왔을 때 어떤 기업이 기회가 될 것인가 하면 이런 삼성물산과 같은 대형 건설사들이 그런 작은 건설사들의 장비들, 그 애들이 막 맡아놨던 그 뭐 건설 수주들, 공사 진행되다가 멈췄던 것들 얘들이 맡으면서 영업이익이라든가 매출이 비약적으로 증가할 거라고 봐요. 그러면은 위기가 지난 다음이 가장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 건데 어찌됐든 그 위기는 지나가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얘가 주가가 저는 개인적으로는 9만 원대까지 한번 밀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밀렸을 때 추가 매수를 할 수 있게끔 지금 비중을 절반 줄여 놓는다면 건설사만 투자하셔가지고 향후 2, 3년 정도 또는 4년 정도 이런 건설사의 위기와 부동산 위기가 지나가고 난 다음에 그 상승세 때 저는 돈을 좀 많이 벌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멀리 보고 투자해야 되는 기업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기노업 가지고 멀리 봐야 되는데 주가가 여기 고정되는 것도 아닌데 마음이 불안하면 멀리 가져갈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하루하루가 괴로워요. 이해가 되셨어요? 네. 그래서 저는 비중을 지금 절반 정도 줄이는 걸 추천드리고요. 만약에 얘가 그냥 여기서 절반 줄였는데 올라와 준다면은 본전에서 전량 매도하시거나 또는 본전에서 또 절반 정도를 비중 또 줄이신 다음에 나머지는 15만 원대까지 가깝게 올라왔을 때 매도 진행하고 다시 떨어졌을 때 재진입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일시적인 호재로 인해 가지고 올라와 주면 땡큐 하고 팔아내시면 되고 그게 아니라면 저는 전망상 아래쪽으로 좀 더 크게 밀릴 가능성이 있다. 어쨌든 위기는 지나가야 되기 때문에 얘가 뭐 진짜 흙 한 톨 안 묻히고 지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래서 주가가 아마 출렁거릴 거라 생각하니까 그 출렁거림을 잡아보자라고 전략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문현진 멘토입니다. 저는 크레포트를 애들이 사줬는데 22만 원에 20%인데 이거 어떻게 걱정되는? 크래프톤을 애들이 사줬다고요? 네. 애들이 사줬는데 걱정할 게 뭐 있습니까? 그거 선물 받은 건데. 그 자꾸 안 가니까 너무 내려가니까 걱정돼. 애들이 선물 준 거 아닙니까? 크래프톤 사가지고. 근데 이거 어떻게 안 좋았어. 팔아야 되나? 애들한테 물어봐야죠. 사실은. 그죠? 애들 22만 그 원 자녀분들이 올까 아마 크래프톤을 산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 자녀분들한테 물어봐서 어떻게 전략을 가져가는 게 맞는지라고 물어보는 게 사실상 맞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렇게 뭐 자녀분들이 사주셔가지고 갖고 있는데 지금 어머니께서는 떨어지니까 걱정이 되고 뭐 고민이 되고 이렇다고 이야기하신다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관계가 좀 잘못되지 않았나. 서로 주지 말아야 될 것을 사고 주고 받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받아가지고 지금 조금 더 괜히 스트레스만 받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요. 예, 그냥 차라리 용돈을 줬으면
차라리 그걸로 그냥 뭐 마음껏 뭐 맛있는 거 다 사드시고 맛있는 옷도 사드시고 뭐 맛있는 뭐 이쁜 옷도 사 입고 그랬을 텐데 주식 줘가지고 이거 없던 병까지 생길 판이에요 지금 보면.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금 자녀와 한번 대화를 해서 조금 이렇게 논의를 해보시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라고 조언을 드리고 싶고요. 크래프톤이라고 하는 이 기업은요, 게임 관련주입니다. 게임 관련주 중에서도 뭐 나쁘진 않은 기업이에요. 배틀그라운드라는 게임이 있는데 뭐 총싸움하는 게임이 있어요. 그래서 그 게임으로 인해 가지고 실적도 잘 내고 있고 꾸준히 돈을 잘 벌고 있는 기업이에요. 거기다가 최근에 이제 신작도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아가지고 그런 것들이 나왔을 때 충분히 주가가 뛰어오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하루하루 이렇게 일희일비하시면서 바라보시기에는 사실은 크래프톤이 아니더라도 주식과 맞지 않는 분이 지금 주식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들고 가시면은 시간이 언제가 됐든 간에 본전 찾는 건 어렵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전 정도에서 탈출할 수 있다 생각이 들고요. 본전 왔을 때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정도 한 27만 원, 30만 원까지도 충분히 갈 수 있는 기업이긴 하나 저는 시청자님이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거 하시면 건강 안 좋아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본전 전량 매도하시고 자녀에게 앞으로 용돈 달라고 하시는 걸 추천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본전은 팔아야 되겠네. 네, 본돈 오면 주식 하지 마세요. 앞으로 평생 주식 하지 마세요. 자녀분들이 크래프톤까지 사주실 정도면은 어쨌든 자녀분들이 돈도 잘 버시고 여유가 좀 있다는 거 저는 판단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용돈을 달라 하시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그리고 자녀분들이 좀 더 공부하셔가지고 부모님께 왜 사야 되는지 왜 팔아야 되는지를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사이였으면 저는 좋겠다는 개인적인 바람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운현진 멘토입니다. 아, 네. 아, 영광입니다.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네. 아, 그 메디톡스 네. 예, 15만 3천 원에 사다 보니까 50% 됐거든요. 네. 아, 네. 고생을 좀 많이 해가지고. 일단 메디톡스라고 하는 이 기업이 최근 들어와가지고 지금 적자가 한번 났었어요, 코로나 때. 근데 코로나 이후로 다시 흑자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메디톡스가 주력으로 팔고 있는 게 뭔지 알고 계세요? 네, 네. 뭐예요? 필러 그 예, 보톡스 필러, 메디- 보톡스 이런 쪽이잖아요. 네. 그런 쪽은 사실 이제 피부 미용이라든가 요즘 이제 남자도 여자도 가리지 않고 보톡스 맞아요, 그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이제 너무 시술로 바뀌어가지고 이런 거는 매출이 꾸준히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은 충분히 메리트가 있고요. 지금 이렇게 주가가 많이 빠져 있는 거는 사실이긴 하나 어쨌든 지금 뭐 회사가 정상화가 되어 가고 있고 지금 자리도 잘 잡혀 있고 주가는 충분히 많이 빠졌다고 봐요. 한때 제약 바이오 붐 때 이게 급등이 나왔다가 그 거품은 충분히 빠졌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얘가 이 정도까지 두드려 맞을 기업은 아닌데 원래라면 제가 파란색 지금 선을 그어놨잖아요. 예. 이 파란색 선으로 원래는 이렇게 올라갔으면 우상향하면서 꾸준히 갈 수 있는 기업이었지 않았나 싶은데 요때 이렇게 너무 이렇게 급등을 해서 그 거품 빠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메디톡스가 사실상 저평가 구간에 들어갔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다는 말을 저평가 구간이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이거 사면 무조건 돈 벌겠지라고 생각하는데 그거 아닙니다. 저평가 구간에서 고평가 구간까지 사람들의 인식이 바뀔 때까지 시간이 좀 걸려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나요? 네, 네, 네. 그래서 이 자리는 인식이 바뀔 때까지만 기다릴 수 있으면 저는 오히려 뭐 돈 벌거나 수익 내는 건 어렵지 않다 생각합니다. 지금 돈 버는 게 당장 1년 안에 막 벌어야 되고 막 지금 급합니까? 아니면은 천천히 벌더라도 자산을 불려가면 됩니까? 어때요? 그렇지, 급하고 그렇지는. 네, 그러면 이거 가져가시면 않아요. 되고요. 제 생각에는 비중을 지금 너무 많이 늘려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 종목이 15만 원이 저점이면 참 좋은데 10만 원까지 내려가는 종목이었잖아요. 그죠? 예, 그 말은 맞아요. 지금 예. 10만 원에 비해서는 50%나 비싸게 사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15만 5천 원대 이렇게 본전까지 왔을 때 절반 정도 비중 줄이시는 걸 추천드려 보도록 하고 얘가 올라가면 수익 내고 내려가면 다시 사가지고 조금 이렇게 가격을 조금 낮추시는 게 어떨까 싶거든요. 예. 그래서 본전 오면은 전량 매도하시고 내려가면은 10만 원대 가깝게 다시 사시는 전략으로 가자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 만약에 상승이 안 나오고 밑으로 또 내려가게 된다면은 저는 비중을 조금 더 늘리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부담은 안 된다면요 늘리셔도 좋을 것 같은데 만약에 부담된다면 비중 안 늘리시더라도 뒤에 올라갈 때 올해는 아마 제약 바이오가 좀 강세를 보여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때 얘도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냥 홀딩 하셔가지고 요즘에 마스크 집어 던지면서 사람들 얼굴 관리 많이 하기 시작했거든요. 요즘에 지금 뭐 마스크로 인해 갖고 확진자가 아니고 확찐자라고 해가지고 얼굴이 막 살이 찐 사람들이 되게 많대요. 마스크 쓰고 다니니까.
예,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피부 미용에 대한 관심이라던가 이런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메디톡스 나쁘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10만 원대 가깝게 내려오면 비중을 좀 늘리셔도 좋고 안 늘려도 뒤에 상승세 때 아마 좀 득을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냥 편하게 가져가시라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네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지 멘토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레몬레인이요. 레몽레인이요. 네, 28,000원에 한 10% 정도 받고 있습니다. 2만 8,000원. 8,000원에 10%요. 10% 정도. 네. 지금 추가 매수해가지고 빠져나갈 수 있을지 궁금해가지고 전화드렸어요. 이거는 네. 제가 함부로 말씀드리기가 힘든 자리예요. 왜냐하면 레몽레인이 최근에 급등 나왔다가 빠지고 있는 요 언저리 급등 나왔을 때 샀던지 급등 나왔다 빠지고 있던 요 타이밍에 샀던지 어쨌든 올라왔을 때 샀거든요. 네. 저게 왜 올라온지는 알고 계세요? 근데 드라마 때문에. 그런 네, 것 재벌집 같습니다. 막내 아들이라는 드라마가 흥행해서 올라왔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단순히 생각 한번 해봅시다. 이 레몽레인이라는 것은 컨텐츠 드라마 제작을 하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만들고 있다가 뭐 어쨌든 올해는 좀 적자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2022년 적자가 예상이 되고 있는데 얘가 지금 만들고 있는 컨텐츠들이 지금 이렇게 흥행을 했을 때 주가가 급등한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또 올라오려면은 뭘 해야 된다는 겁니까? 여기서 올라올까요? 라는 질문하기 전에 레몽레인이라는 회사가 지금 새로운 드라마를 만들고 있는지 그 드라마가 흥행할 건지를 알아내는 게 더 급선무가 아닐까 싶은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재벌집 막내 드라마를 아들이 잘 만들고 있다는 돼가지고 것 같은데. 급등 나왔잖아요. 그죠? 네네, 네. 그럼 또 뭔가 잘 돼야지 올라온단 말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생각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냥. 네. 그럼 다음에 뭐가 잘 될 건지 압니까?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언제 올라올지를 어떻게 압니까? 이해가 되세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상한 투자라는 거예요. 이거는 올라올 거란 예상이 전혀 들지 않는 정말로 레몽레인이라는 이 회사가 드라마를 정말 잘 만들어가지고 다음 것도 대박을 터트려줘야지 다시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라는 겁니다. 그럼 그 제작하는 동안에는 어쨌든 뭐 드라마가 나오지 않는다고 했을 때 제작이 언제 될지도 모르지만 그게 언제 나올지도 모르고 흥행할지도 모르는 그 사이에서는 얘들은 지금 주가가 내려갈 수밖에 없는 운명인 거예요. 컨텐츠를 만들지 않으면 주가가 안 올라가니까요. 이해가 되세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물려버린 거예요. 다음 컨텐츠가 만들어질 때까지는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이제 컨텐츠들이 뭐 더 글로리라던가 또는 피지컬 백이라던가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 가지 예능, 컨텐츠 이런 것들이 급등이 나올 때마다 얘도 한 번씩 살살살살 움직이는 그런 영향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영향이 있을 때 빠져나오던지 아니면 레몽레인이라는 회사에 전화를 하시거나 찾아가셔가지고 다음 컨텐츠 만들고 있는 게 뭡니까? 라는 그런 소스를 아시거나 사업 계획서를 보셔가지고 이 드라마가 어떻게 될 건지 주변 사람들한테 막 물어보셔야 돼요. 그래야지 얘가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를 파악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셨어요? 네. 어떤 상태인지 조금 좀 직시가 되세요? 네. 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차트만 보고 올라간다 내려간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이건 진짜 재벌집 막내 아들이 갑자기 잘 돼가지고 급등 나왔다가 이제 그 끝나고 나니까 뭐 별 볼 일 없는 종목이 돼버린 거거든요. 네. 그럼 이제 다음 컨텐츠가 뭔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얘가 뭘 만들지. 저도 재벌집 막내 아들 보고 난 다음에 와 이거 어디서 만들었지 했더니 레몽레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뭘 만들고 있는지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뭐 미리 주가가 올라간다, 흥행한다 이건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여기서는 기술적으로 봤을 때 2만 원대의 반등이 나갈 수 있는 그런 자리긴 하나 글쎄요. 이거 반등 나갈지 안 나갈지 모르겠네요. 거품 빠진 자리라 가지고 저는 조금 더 밀릴 수 있다. 그래서 반등 좀 나와줄 때마다 정리하고 나가는 것이 시간도 벌고 돈도 버는 방법이 아닐까. 저는 25,000원대가 손절하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고 반등 시 매도 의견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투자하지 마세요 좀.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신흥기업이요. 1650원에 10%. 1,650원에 10%요? 네. 이것도 급등 나왔을 때 사셨네요? 2,000원 얼마에 사고 지금 추가면 사신 초과돼가지고. 거예요? 예. 일단 그래요. 뭐 지능기업도 작은 건설사는 아닌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기업이 괜찮을까 싶기도 합니다. 네. 조금 이렇게 약간은 주가가 뭐 어쨌든 조금 오래 걸리더라도 이게 어쨌든 이 위기를 지나가고 나면 얘도 살아남을 기업 중에 하나라고 봐요. 건설사 중에서도요. 그래서 요 기업도 여기 아래쪽에 뭐 1,000원대 여기 자리를 잡고 나면은 튀어오를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좀 시간은 걸릴 작업일 것 같아요.
올해는 아마 건설사에는 위기가 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 그 위기는 기회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규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건설사를 진짜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고 또 추가 매수할 사람들에게도 건설사를 좀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건데 가져갈 생각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그냥 고통스러울 뿐이에요. 왜냐하면 아우 또 손실이야. 내가 지금 손절해야 되나 어제 해야 되나 어제 살 걸 어제 할 걸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네. 시청자님이 이 기업을 언제 수익을 실현시키려고 하실지는 전 잘 모르겠으나 저는 개인적으로 2, 3년 제시하고 싶어요. 2, 3년 동안은 팔 생각은 죽어도 하지 마라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 주가가 내려가면 그냥 겁먹지 마라라는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거든요. 어차피 이제 물은 더 엎질러졌단 사지는 말이에요. 그래서 더 내려갈 저는 수가 개인적으로 이제 10% 비중밖에 안 되기 때문에 만에 네. 하나 제가 생각한 대로 건설사 위기가 왔을 때 얘는 괜찮은데 다른 종목으로 인해 가지고 얘가 위기가 온다면 주가가 1,000원까지 밀릴 수 있는데 그때는 더 사셔도 좋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상치 못한 악재와 함께 정말 이건 말도 안 되는 하락이다 싶은 정도로 하락이 나올 때는 추가 매수 가능합니다. 근데 그 전까지는 추가 매수 안 해도 괜찮은 매수가이기 때문에 그냥 홀딩 의견 드려보도록 하고 혹여나 1,000원 이하 빠지면은 그때 전화를 한번 주시고 한번 추가 매수를 한번 해보자. 좀 오래 걸리는 작업이 될 것이다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어떤 게 궁금하세요? 힐라홀딩스고요. 네. 33,500원이요. 33,500원. 500원에 10%. 예, 예. 이건 잘 샀네요. 아, 전번에 한번 상담 받았는데요. 네. 전문가님이 4만 원 정도에 매도하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해야 네. 돼? 그리고 힐라홀딩스와 같은 역시 이런 혹시- 뭐 의복 이런 것들, 의류 이런 쪽들이 사람들이 소비가 막 증가된다라는 걸 잘 모르기 때문에 이런 게 올라간다는 생각을 잘 못해요. 네, 네. 그래서 이것도 지금 바닥을 잡고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자리였던 거고, 저는 이게 올라올 거라고 보여진 거죠. 근데 저 때 올라온다고 했을 때 유튜브 채팅창이 난리 났어요. 무슨 힐라홀딩스가 올라오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뭐 이제 그런 분들 쏙 사라졌겠죠. 그죠? 4만 원까지 올라왔으니까 네. 결국은 시장은요 앞을 내다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당장 안 좋아 보이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서울 상암동도 옛날에 쓰레기 매립장이었어요. 그때 사놨어야 돈을 버는 거지. 지금 삐까뻔쩍할 때 사놔봐야 뭐 합니까, 그죠? 그러니까 네, 안 좋을 때 감사합니다. 사서 좋을 때 팔아먹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힐러홀딩스도 지금 이렇게 안 좋아 보일 때 그때 사서 들고 계셨지만은 전 괜찮다 생각이 들고 지금은 어쨌든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홀딩하셔도 좋고 4만 원까지 목표가는 그대로 가져가셔도 좋다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 4만 원까지 올라오는데 올라오지 않고 만약에 3만 7, 8천 원대에서 만약에 밀린다라고 하면은 거기서 욕심 부릴 필요는 없어요. 거기서는 비중을 한 절반 정도 매도하셔가지고 수익을 부분적으로는 분할 매도하셔가지고 챙겨야 된다 생각이 들고요. 만에 하나 떨어진다면 네네. 3만 5천 원까지 밀릴 수 있는데 저는 3만 5천 원까지 밀렸을 때는 판만큼 다시 사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네네. 분할 매도해서 절반 정도 덜어내고 나머지는 판만큼 다시 사자. 만약에 이게 지금 상승세가 오늘까지도 계속 양봉 올라가고 있잖아요. 시장에 비해서 좀 강한 편이죠. 그죠? 그래서 얘가 네. 그냥 그대로 이어진다면은 4만 원 이상까지 계속해서 그냥 끌고 가보자. 일단 음봉으로 바뀌거나 조금 이렇게 시세가 죽을 때까지는 그냥 들고 가보자 의견 드려볼게요. 지금은 그냥 홀딩 하시고요. 조금 버겁다. 네네. 내가 불안불안하다 싶으면 불안한 만큼 3분의 1이라도 조금 매도하셔가지고 수익 챙기는 걸 추천드려보도록 합니다. 그리고 혹여나 올라가다가 만약에 빠지게 되면 전량 매도할 만한 그런 익절가를 스스로 한번 정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나는 이거 네. 밀리면 팔래라고 하는 그런 자리를 누가 뭐라 안 하니까 10%라 시청자님이 조금 정해보세요. 가져가도 되는데. 뭐라고요? 아, 10%라 조금 더 가져가도 네, 되는데. 그런 욕심이 나중에 수익도 못 챙기고 나중에 땅 치고 후회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매도할 타이밍이 있으면 주저하지 말고 매도하라라는 의견을 드려보고 싶네요. 자, 일단 이렇게 오늘 상담을 마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여전히 매도가 어렵죠. 수익을 나고 계시는 분들 보면은 수익 난 게 뭐 끝인데 왜 저렇게 못 파나 싶으면서 여러분들 보시는 분들도 답답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내가 그 상황에 처해보면 또 안 팔아집니다. 그래서 매도는 욕심의 크기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절제, 자제와 연결된다는 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자제해야 되는 것은 매도 욕심도 자제해야 되지만 현금을 들고 매수하려고 싶은 그 욕심도 자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자제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도 관망하자라는 의견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챔쇼의 문현진 멘토였습니다. 고맙습니다.